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매도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볍게 매도벽을 이제 무릎으로 깨부시고 달리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1500달러 선을 넘어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 다시 한번 최고점을 갱신한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함께 손잡고 계속해서 가자, 나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 암호화폐들의 상승을 응원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달러 상황 보게 되면은 인덱스 지수 많이 올랐죠. 91.21포인트나 되는데도 암호화폐는 힘을 내주고 있고 미국 증시 또한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데 오늘 금과 은은 개뚜까 맞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왜 이렇게 금이랑 은만 못살게 구는 거야? 뭐 사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까지 크게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달러가 드디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이 하락형 쐐기를 뚫고 고개를 빼꼼 내미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달러가 반등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에도 그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힘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을 통과를 시켜버린다. 지금 미국의 상원 의원들과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통과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대가리가 쏙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는 신나서 날아갈 수가 있겠죠. 빨리 단판 좀 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더리움으로 돌아와서 이더리움이 사상 최초로 1500달러를 돌파하고 2000달러를 향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ME 이더리움 선물 출시가 2월 8일이죠. 부쩍부쩍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그 전까지 이더리움이 슈퍼 떡상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유명 분석가 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 뒤집어진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해주고 있죠. 이러면서 이더리움이 1500달러를 깨고 올라가자, 자, 1600달러를 향한 이더리움의 질주가 시작되었다라는 트윗을 업데이트하기도 했었습니다. 달려 이더리움 달려.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요 거래소에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인 DAI 그리고 USDC 보유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구매자들은 다 계획이 있어. 이는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지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들 쌓아놓지 말고 비트코인 매수 고고싱 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IOST가 대체불가 토큰 게임 자산 거래 플랫폼인 토큰 링크를 정식적으로다가 출시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이 주목해서 볼만한 알트코인들, 이 단타를 좀 잘 치시는 분들께는 힌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IoTX, 어제 소개가 나왔었던 블록체인 기반의 웹캠 만드는 회사죠. 최근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컵앤핸들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주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밸런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이 어마어마한데요. 마찬가지로 컵앤핸들 나오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단타를 잘 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파이낸스에서 이번에 이 코인 총 수량을 늘리는 추가 발행 안건을 통과를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발행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 이 코인 가격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발행량을 6666개. 자, 이거 좀 재수없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6666 그리고 그 중에 444개는 운영기금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거참 숫자 고르는 취향도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스텔라 관련된 호재로서 전에 발표가 되었었던 소식이 나왔었죠. 바로 USDC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을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발행을 시켜가지고 더욱더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드디어 USDC를 발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스텔라 보유량을 10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스텔라에 좀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스텔라 홀더분들께서는 가슴이 두근두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 당국이 이번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못살게 굴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는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했다가 걸린다. 그러면은 징역 2년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납세자들은 암호화폐 구매 목적,
관련 거래 스케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무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인출하지 않은 현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정말 이 무시무시한 세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뭐 그냥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들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시킬 수는 없으니까 못하게 만들려고 최대한 까다롭게 제도를 고쳐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치사한 놈들인데요. 이 어렸을 때 꼬마들은 이런 것을 보고 아프리카 코끼리 방귀 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라고 놀리곤 했었는데 정말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 만약에 P2P 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일일이 그 납세자 명단을 확보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콜롬비아 현지 은행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암호화폐 솔루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네요. 다가오는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심상치 않다라는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이 골든 포켓짜리 0.618짜리까지 후퇴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황금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알트코인 비중이 높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나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디로 가게 될지 꼭 집중하셔가지고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만약에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 녹아요. 자,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러지가 이번에 다시 한번 $10,000,000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매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개수는 295개, 그리고 매수 평단가는 $33,810라고 합니다. 자, 이상하게 마이크로 스트레러지가 매수를 들어갈 때마다 그 자리가 저점이 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33,810가 저점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러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합니다. 자, 기업 경영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마이크로 스트레러지가 $10억 넘는 비트코인 매입을 발표한 후에 많은 기업들의 CEO들이 관련 정보를 묻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CEO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비트코인 교육 활동에 참여할지 예상을 못했었는데 굉장히 그 숫자가 많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교육 활동의 주된 내용은 뭐냐? 바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것. 간단하죠? 전 세계 여러 기업의 CEO들에게 비트코인 매수를 부추기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CEO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편 그와 동시에 뉴욕에서는 우리는 비트코인 펀드만 취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뉴욕 디지털 투자 그룹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관련된 세 번째 펀드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투자자가 이미 $2억 규모 상당을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매수를 그냥 확 때려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전에 마라톤 페이턴트 그룹이 뉴욕 디지털 투자 그룹을 통해서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여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억, 통 크게 $2억 가치의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누굴까요? 혹은 어떤 기업일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었던 와이오밍주의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가 최근에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트윗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이라 생각하며 투자하기 시작했고 검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 비트코인 가자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업계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단해요 라면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심술쟁이, 욕심꾸러기이자 이 가가멜 같은 미니아폴리스의 연준 총재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투기꾼들을 위한 장난감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는 거대한 쓰레기통이다 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지들은 달러를 찍고 싶은 만큼 찍으면서 이 비트코인을 욕하는 모습이 정말로 이 내로남불의 정점에 달한 이 내로남불의 고수가 아닌가. 이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이 낯짝이 굉장히 두껍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GBTC, 그레이스케일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항상 프리미엄이 높았기만 했었는데 이번에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한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유사 상품 출시로 인한 경쟁 심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GBTC의 수요 부족이 잠시 일어났었던 것은 아니냐, 매체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레이스케일도 이제 점점 긴장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반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 내에서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거래소들 내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2년 반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즈아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분석가들도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마다 신이 나서 차트 분석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목표가는 36,000에서 37,000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 저항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예측을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향한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인가. 며칠 전만 해도 비트코인 25,000달러까지 간다, 20,000달러까지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소리가 쏙 들어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잠깐 상식 시간.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달러의 75%는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난 후에 인쇄가 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죠. 자, 과연 미국 달러는 언제까지 기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저희들은 흥미롭고 역사적인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오늘 나온 정보들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토마토밭에 요구르트 뿌리기 광고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CEO직에서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네요. 안녕히 계십시오.